발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 알아본 사기 전립선암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죠. 2420에서 2주 외후의 환자 4년 생존기입니다. 한번 유튜브가 있으니까 블로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환자는 140까지 다뤘던 전립선암 환자와 마찬가지로 다발성 곤전이 환자로 체질은 소입니다. 130강 마지막에 양약의 체질에서 남대로 논의를 했다. 이런 나의 의견대로 치료한 예로서 기존에 칼루타마이드와 루프론 요법이 실패하고 전신뼈 전이가 참혹할정 침해서 나에게 진료를 받으러 올 당시 병원에서는 2주 안에 돌아가실 걸 예측했다. 이미 연세가 80이셨다. 모르핀을 하루에 6대1 사용했는데 통증이 잡히지 않다. 속추 전체가 암이라서 무너져내서 날 클리닉에 올 때 휠체어를 타고는데 허리고 고개도 들지 못했다. 이분은 누구나 다 아는 제약회사 회장을 당시 역임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서전을 써놓고 나한테 왔다. 그간 서양 의술 덕분에 생명을 3년 더 연장을 받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글 쓴다는 내용의 회고록 첫머리 쓰시고 나한테 방문한 것이다. 그리고 양약을 체질에 맞게 조절하고 PSA 2420에서 1년 만에 6.5까지 떨었다. 그리고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혼자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게 됐다. 그리고 모르핀으로도 잡히지 않은 통증이 한약과 소음인 양약 진통제로도 많이 잡혔다. 그리고 4년을 더 사시고 4년 뒤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아쉬운 것은 노인이 혼자 오셔서 의무 기록을 거의 챙겨오지 않아서 중간에 한두 번 정도 기록만 가지고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에 내가 독촉하기 어렵지만 폐렴 사망 전까지도 폐렴약 하나만 틀려도 이게 잘못되면 사망하죠. 아무 일 없이 정상 생활했다. 처음에 사용했던 지팡이조차 던지고 내게 진료를 했다. 폐렴 때도 내가 협진하는 선생님한테 가보라고 하셨는데 당시 급해서 그냥 다니던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항생제도 다 체질인데 노인이랑 항생제나 해열제를 맞추지 못하면 정상인들도 쉽게 사망을 한다. 특히 아세타아메노펜 같은 타이레놀죠. 양인약이라서 체력이 약한 의미들이 일시적으로 열을 떨어뜨리면 문제가 됐어. 나는 이번에 사인을 종양에 의한 사망이 아닌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온다. 그간 다니면서 기록은 안 가지고 있었지만 늘상 괜찮고 좋아진 상태에서 큰 변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에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자 당시 분당 서울대 한 혈액종양 선생님부터 편지를 받았다. 무슨 약을 써서 환자 좋아지는지 궁금해서 내게 편지를 썼다. 나의 경험이라 이론이 꼭 맞지 않겠지만 내가 접한 자료를 통해서 체질이라는 입장에서 환자들의 기록을 검토하고 약물을 골라내고 또 이런 체질에 관해서 약물을 해석하는데 단지 임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사상학이라는 거대한 동양 음양론에 입각한 체계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분류했을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이는 동양학 기초인 주역과 음양오행의 달통해야 설명이 가능한 항목이라 이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2주 삶은 만 4년까지 넘어서 연장시키고 대부분 정상생활을 하게 한 이 사례를 통해서 동양학문의 깊이와 실체를 이해한다. 다만 한의학이란 범주에 많은 불순한 혼합물들이 들어서 모두 한의학 범주로 대중들이 인식하다 보니 엉터리 같은 치료법, 말뿐인 치료 결과조차도 한의학으로 매몰되고 지탄을 받고 있지만 독자들이 이런 것을 잘 구분해 보시기 바란다. 뼈 스캔도 한 것이 있네요. 홀바디 본 스캔. 소견은 흉골 다수의 늑골, 흉추 및 골반뼈를 포함한 체간, 골격 전반의 방사성 추적자 섭취 증가 병변이 다발성으로 관찰됩니다. 양쪽 어깨 부위에도 추가적인 국소성인 비정상 섭취 증가가 보입니다. 이 소견 다발성 골전이 병변에 합당합니다. 체감, 판독 결론 체감 골격 전반의 다발성 비정상 방사성 추적자 섭취 증가 병변, 전립선암에서 광범위한 골전이 합당한 소견. 2003년 12월 30일 흉골, 스터넘, 양측 갈비뼈, 립, 척추, 스파인, 골반, 펠비스 및 양측 어깨 부위에 다발적인 방사성 의약품 섭취 증가, 검점 형태의 핫스팟이 감춰진다. 이는 전형적인 전이성 골종양, 메타스타틱 본 디지즈 양상으로 암세포가 여러 뼈로 전이됐음을 시사한다. 2004년 8월 30일 약 8개월 영상에는 이전 영상에서 보였던 핫스팟 크기가 커지고 색이 더 짙어졌으며 섭취 강도 증가, 새로운 부위에서도 병변이 나타나고 있다. 특이상 갈비뼈와 척추 부위의 병변이 광범위했으며 전반적인 뼈 섭취가 매우 강해서 상대적으로 신장으로 배출되는 영상이 흐려진 슈퍼스캔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결과는 2003년에 비해서 2004년 영상에서 뼈 전이의 범위와 농도가 심각하게 프로그레션 된 상태다. 질환의 조절이 원활해졌고 전신 골격계로 병변이 확산된 것이다. 노란 테두리가 있는데 뼈이고 나머지는 종양으로 침범했다. 한마디만 남고 암으로
무너졌다. 척추가. 신호 강도의 차이. 노란 테두리 보인 MRI에서 건강한 성인의 뼈 내부 골수는 지방 성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게 보입니다. 원으로 표시된 경추체는 주변에 비해서 비교적 균일하고 밝은 신호를 유지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골수 상태를 보인다. 그 위에 어두운 부분은 노란원 위아래에 있는 다른 척추뼈들은 신호가 매우 낮고 어둡게 변했습니다. 이는 원래 있어야 할 정상적인 지방 골수가 암세포로 대체, 인필트레이션, 침투된 거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이성 골종양의 소견입니다. 이전 뼈 스캔과도 일치. 앞서 봤던 2003년 12월과 2004년 8월에 뼈 스캔 영상에서도 척추 전반에 걸쳐서 검은 점이 다발적으로 관찰됐다. 이 MRI 영상은 그 시기 중간 4월에 촬영된 것으로 뼈 스캔에서 나타난 대사 이상이 실제 해부학적으로 대부분 척추뼈를 침범했을 보인다. 노란 원 안의 뼈 정도만 운 좋게 전일피했거나 진행이 덜 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노란 테두리 부분만 정상이고 나머지 종양으로 침범했다 설명은 영상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척추 전반적인 구조는 유지되고 있는 부위나 뼈 내부 실적인 상태는 이미 광범위한 전이가 진행했다. 내가 앞서 얘기했듯이 진통을 못 잡아서 2주 남았더니 내게 찾아왔는데 당시 체질에 안 맞는 탐슐로신과 알파 아드레너지 안타고니스트 약물도 같이 사용했다. 이는 소양인 약물로 이를 제거하고 의사선생님 부탁해서 프로스카, 피나스트라이드란 양성 전립선 비대에 주요 사용되는 약물은 한방 소민약과 함께 투여했다. 이는 당시의 의무기록이다. PSA가 떨어지고 있죠. 환자가 좋아지자 주치의 선생님께서 환자분을 통해서 편지를 보였다. 도대체 무슨 약을 썼냐고 물었죠. 선생님 병원에서 약 처방 받으시 전립선암 수치가 PSA가 감소되는 추세로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처방 중인 약물 이름 알 수가 있을까요? 난 당시 양약의 체질 분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써서 보내줬다. 양 한 방이 서로 협조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완하면서 치료한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을 안다. 열린 마음으로 선생님부터 받은 편지는 매우 반가웠다. 대부분 병원에서 한약을 금기시하고 한약을 절대 입에 대선 안 될 독약처럼 이야기하고 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병원 게시판에 많이들 붙여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몇천 년 우리 조상들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를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즉 서양 과학책에서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할 일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환자분이 연로해서 전화로 약을 짓고 자료를 가져가지 않아서 자료대 동안 마지막까지 분석을 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서양 학문에서 결여된 점은 회고적인 노력이다. 헤리티지 오브 레코드. 동양은 3000년 전 한문을 그대로 사용했다. 모택동의 한자를 번체해서 관철을 바꾸기 전까지 3000년 전의 글자를 그대로 현대에 사용한다. 대만은 그대로 쓰죠. 저도 번체가 편합니다. 진짜 한자. 이는 동양 문화 특징을 표현하는 글자. 많은 기록 속에서 역사를 회고하고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문화적 유산이다. 의학은 역사와 다르다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한 고통을 배제하고 행복한 삶을 나가기 위한 고귀한 기록이다. 그런데 엄청 많은 비용으로 노력과 정리를 하는 게 서양의학이지만 이를 통해서 회고적인 반성과 추론을 해내는 학습 풍토가 없다. 그저 하나가 실패하면 신약을 권유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체질론에 입각한 분류 체계가 없는 것이 하나 원인이지만 인공지능이 더 발달을 되면 아마도 이런 개인적 의학 기록조차 지금 내가 분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분류하고 비평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흐름이 생겨난다면 환자들도 매우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본다. 내가 독일에서 온 한 분을 진료를 받는데 내가 이것저것 꼼꼼히 물으니 자신이 진료받은 경험을 이야기한다. 선생님 진료 보시는 게 내가 독일에서 진료보던 선생님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료를 하신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환자들이 하는 사소한 이야기라도 다 기록해둔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를 다시금 검토하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많은 의학적인 진실이 숨어있고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아마도 주치의 제도가 있었는지 그 선생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묻고 기록하고 2년 만에 갔는데 이전에 2년 전에 썼던 약의 반응을 묻고 기록하더란다. 그래서 진료 시간이 매우 길어졌는데 현재 경제적인 환경에서 의료인실을 허락하지 않지만 서양의 주치의 제도가 나름대로 개인의 개별성을 연구하고 이를 처방에 적용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동서양이 다른 것은 없구나 생각이 됐다. 문제는 5분 진료로도 병원이 적자를 볼 수 있는 의학 환경에서 비롯된 제도적 문제도 많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위별 수가제가 문제죠. 다음 프로스카에 대한 챗GPT 종합견을 살펴봤다. 초심자 학문적인 탐구를 원하는 분들에서 간략한 견해를 보겨봤다. 그리고 여기서 응용된 프로스카, 피나스트라이드는 선생님이 따라서 이를 마이켈루타마이드와 같이 사용하기도 아니기도 하고 양성전립선 비대에 주로 응용되는 약이지만 나는 이를 양성, 악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태음인 소음인 약으로 분류해서 기존의
칼루타마이드 요법이 실패한 소민들에게 매번 좋은 효과를 봤다. 프로스카 주성분은 피나스트리드다. 이 약은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지만 탈모 여체죠. 그 작용 기전을 보면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 의존성 성장 메커니즘과 직접 관련된다. 남성 호르몬은 단순히 테스토스테론 자체만 작용하는 것이다. 전립선 조직에서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 5알파 환원 효소에서 DHTD 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된다.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보다도 안드로겐 리셉터에서 훨씬 강하게 결합해서 전립선 세포 증식을 더욱 강하게 자극한다. 쉽게 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원료라면 DHT는 더욱 활성화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 프로스카는 바로 이 컨버션 스텝, 전환 단계죠.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되는 과정을 차단한다. 정확히 5알파 리덕테이즈 타입 2 요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이 효소는 전립선 조직에 특히 많이 분포하므로 피나스트리드는 전립선에서 안드로겐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효과적으로 감소 중이다. 그 결과 DHT 수치가 감소하고 전립선 세포 증식 신호가 줄어들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배뇨작용이 완화되고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개선된다. 중요한 점이 이 약이 테스토스테론 자체를 제거하는 약은 아니라고 했다. 혈액 속 테스토스테론은 그대로 존재한다. 그것이 단지 강력한 DHT로 전환되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따라서 루프론, 졸라덱스, 데그랄렉스 같은 고라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아고니스트 또는 안타고니스트처럼 테스토스테론 생산 자체를 억제해서 안드로겐 디프라리비에이션 생성 안 되게 하는 거죠. 유도하는 약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졸라덱스, 루프론의 소양인 약이죠. 프로스카는 완전히 안드로겐 서프레션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원만한 안드로겐 모듈레이션에 해당된다. 여기서 루프론이나 졸라덱스 같은 고나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아고니스트 합성은 베스한 시점에 설명했지만 실제로 테스토스테론을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서 나중에 다 태워버려서 고갈시킨다는 이론인데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의민들이 전립선암에 내가 보기에는 악화와 직접적 유의로 작용한다고 본다. 대신 고나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안타고니스트는 소음인 타입에는 유용하다고 보는 게 나의 사상학적인 견해고 임상에서 보는 것이다. 아고니스트는 소양인 약이죠. 안타고니스트는 소음인. 실제로 PSA 수치에도 영향을 준다. 피나스트리드를 장기간 복용하면 PSA가 대략 5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따라 전립선암 환자와 PSA 추적 관찰에는 검사값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해석에 주의한다. 비싼 계열 약물로 아보다트가 있다. 두타스테라이드. 프로스카가 타입 2만 억제하는 반면 아보다트는 타입 1과 타입 2를 모두 억제하므로 DHT 감소 효과가 더욱 강하다. 결론적으로 프로스카는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나 테스토스테론이 더욱 강력한 DHT로 활성화되는 과정을 차단해서 전립선에 가는 남성 호르몬 자극을 줄인 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견의 소음인에게 특히 유효하다. 전립선암 핵심 생물학은 안드로겐 리셉터 시그널 액시스에 있다. 안드로겐 수용체 신호축이죠. 전립선 세포는 원래부터 남성 호르몬 의존적 조직이며 전립선암 역시 상당 기간 생물학적 특성을 줬다. 테스토스테론 자체도 안드로겐 리셉터를 자극하지만 실제 전립선 조직 내에는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즈에서 DHT로 전환되면서 이 DHT가 훨씬 강력한 리간드 D로 작용한다. DHT는 안드로겐 리셉터에 대한 친화도가 더 높고 리셉터 리간드 컴플렉스 안정성은 더 크므로 전사 활성, 트랜스크립셔널 액티베이션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세포 증식, 생존 신호, 안티 아포토틱 패스웨이가 활성화 촉진된다. 그러니까 암세포 자살 이 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증식하는 거죠. 바로 이 점에서 피나스트리드 의미가 생긴다. 피나스트리드는 테스토스테론을 제거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더 강력한 DHT로 활성화되는 마지막인 엔자이마틱 앰플리피케이션 스텝을 증폭되는 것을 효소로 증폭되는 그 단계를 차단한다. 엔도크라인 캐스트레이션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분비적인 거세는 아니지만, 프로스테틱 안드로겐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을 유도한다. 전립선에 대한 응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질병 시관적 진화를 살펴본다. 초기 전립선은 대개 안드로겐 디펜던트 디지즈다. 이 단계에서는 안드로겐 리셉터에 대한 스티뮬레이션이 암 성장의 주요한 원료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안드로겐 디프로비에이션 세라피가 제거하는 거죠. 안드로겐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중심이 됐다. 오키액토미, 고환 제거죠.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아고니스트, 고나도트로핀 안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는 소민, 아고니스트는 소양인, 안티 안드로겐 테라피 등이 모두 같은 축을 겨냥한다. 그러나 피나스트레이드 1처럼 테스토스테론 자체를 제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으로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러니까 전이성 전립선암에서는 디피니티브 서프레션, 단정적인 그런 억제 세라피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서프레션 인텐시파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억제하는 그런 강도가 부족하다. 하지만 박사 수준에 보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립선은 조직 내부로는 시스테믹 테스토스테론과 별개로 인트라 튜모랄 안드로겐 메타볼리즘이 존재한다. 이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낮아도 암 조직 내부에서 안드로겐을 로컬리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5알파 리덕테이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캐스트레이션, 레지스턴스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거세에 저항하는데 전립선암이죠. 거세를 해도 이제 전립선암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단계에서 단순히 테스토스테론이 없어졌다. 암이 굶어 죽는 데가 아니라 암세포는 적응한다. 적응 방식은 다르다. 안드로겐 리셉터 오버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안드로겐 리셉터 뮤테이션. 돌연변이 일으킨 거죠. 리간드 디펜던트 리셉터 액티베이션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인트라 튜머럴 안드로겐 신세시스. 그래서 안드로겐 합성을 하는 거고, 아드레날 안드로겐 유틸라이제이션 응용을 하는 거죠. 예. 외부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도 암 내부적으로 안드로겐 시그널을 유지하려고 한다. 여기서 피나스트레이드 시어리컬 롤. 그래서 피나스트레이드의 이제 이론적인 역할은 DHT 앰플리케이션 블로케이지. 그래서 DHT가 증폭하는 것을 이제 봉쇄하는 것이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의미 있다. 예를 들어서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테이지에서 DHT가 되는데 안드로겐 리셉터 익스티베이션은 이 경로에서 마지막 증폭 단계를 차단하면 리셉터 스티뮬레이션 인텐시티를 낮출 수가 있다. 이것이 히스토리컬 컴바인드 안드로겐 블로키지 개념과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결합된 안드로겐 봉쇄. 고나도트로핀 릴리징 호르몬 아고니스트는 테스토스테론 서프레션, 안티 안드로겐은 리셉터 블로키지 봉쇄, 5알파 리덕테이지 이니비터는 DHT 컨버션 블로키지. 그래서 DHT로 변환하는 것을 이제 봉쇄하는 거. 여러 층에서 안드로겐 엑시스를 동시에 압박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것이 더 컴플리트한 안드로겐 블로키지에 가깝다. 봉쇄에 가깝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메타스타틱 디지에서는 피나스트레이드가 표준이 되지 못한 이유는 포텐시 때문이다. 능력이 낮은 거죠. GnRH 세라피는 테스토스테론을 캐스레이트 레벨까지 낮춘다. 그래 거세한 것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낮추는. 반면 피나스트레이드는 테스토스테론 존재, 아드레날 안드로겐의 존재, 안드로겐 리셉터 액티베이션 완전 차단 불가. 즉 파이어호스를 잠그는 게 수도꼭지 일부만 조이는 수준이다. 낮은 거죠. 예. 그러나 로우 볼륨 디지즈, 바이오케미컬 리커런스 재발, PSA 온리 릴랩스 재발, PSA 재발, 액티브 서벨런스 바이올로지, 그 활성화된 감시 생물학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튜머 버던이 적고 프롤리페레이션 증식 프레셔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모 프리벤션 영역에서 이 논리가 적용됐다. 그래서 화학치료 예방에서도 이제 있겠죠. 프로스테이트 캔서 프리벤션 트라이얼에서는 PCPT, 피나스테라이드는 전립선암 방생률을 감소시켰다. 이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암 발생 줄었는데 하이 그레이드 캔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였다. 이 해석은 오랫동안 논쟁인 거랬다. 현재 해석은 다음과 같다. 프로스테틸 슈링키지 이펙트는 마이옵시 디텍션 바이어스고 PSA 인터프리테이션 디스토션 왜곡이다. 그레이딩 아티팩트, 즉 트룰리 어그레시브 바이올로지 인덕션이라기보단 디텍션 바이어스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탐지를 좀 잘못한 오류다. 더 깊게 보면 피나스트레이드는 단순히 호르몬알 드러그가 아니다. DHT 시그널링은 셀 사이클링, 프로그레션, 안티 아포프토시스, 그 자연사에 이제 저항하는 거죠. 암세포가 그로스 팩터, 크로스토크, 스트로말 에피세리알 시그널링과 연결된다. 따라서 DHT 차단 단순 PSA 감소가 아니라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모듈레이션까지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종양 미세환경 그 조정까지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다. 피나스트렌 메타스타틱 프로스테트 캔서를 단독으로 제압하는 약이 아니다. 그러나 인트라 프로스테틱 DHT 앰플리피케이션 증폭을 차단해서 안드로겐 리셉터 시그널링 인텐시파이서티를 낮추는 강도를 낮추는 거죠. 예. 바이올로지컬 레셔널 어드조티브 세라피며 초기 디지즈, 초기 질환이나 바이오케미칼 리커런스, 그래서 생화학적인 재발, 프리벤션 바이올로지, 그래서 예방 생물학, 그리고 일부 안드로겐 넥시스 콤비네이션 스트레티에서 의미를 가진다. 안드로겐 축의 이제 결합 전략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